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상승분로 마감이 됐던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이제 9월 시장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앞서 이승복 주인께서 9월 시장을 좀 어떻게 보는지 증권사들의 전망을 쭉 읊어주셨는데 저희들만의 또 전략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증권 전수영연구원 주식소녀 이승복 주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분위기 참 좋았는데요. 첫 번째 이슈 먼저 확인하고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버냉키 땡큐라고 했던 이번 주 초반부터 시작해서 어제도 감사했고 오늘도 정말 감사한 그런 주식시장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순복 주인님부터 오늘 시장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우리의 센스 만점이 우리 박수현 앵커님이 제가 왜 주식 상승 감사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신가요? 아니요. 모 개그 프로에서 최근 나오는 게 있죠.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데 제가 오늘 표현을 좀 하면 호재 없는데 주가 올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버냉키 미국 주식은 아침에 하회를 봤더니 상승 마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오늘은 왜 올라갔을까 하고 열심히 밝혀봤는데 버냉키 효과의 연장으로 역시 미국 증시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미국장이 상승한 것보다 우리나라 시장의 반응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만약에 기관이 열심히 땡겨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마련했겠지라고 했겠지만 오히려 오늘 증시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이면서 어느 때보다도 좀 이렇게 연말에 대한 기대감, 항상 배신을 하는 기관에 대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한테 의지해서 무언가 개인분들의 기대감이 이렇게 잔뜩 커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종가로요. 워런트 풋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9월달, 풋이라는 게 이제 하락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이번 주 굉장히 생각외로 의미가 좋았는데, 그 좋았던 이슈가 어떠한, 호재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9월 달에 나올 기대감으로 올랐다라는 게 찝찝하고요. 네. 또 하나, 내일 당장부터 열리는 유럽에 대한 유로존의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ELM SS 통해서도 가계부채 이야기하고 이런 얘기,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어떠한 악재가 주식시장에 한글도 채우지 못하는, 한 라인도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금 묻혀버렸기 때문에 특히 제가 오늘 ELM SS의 마지막 방송인데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복이가 휴가계를 내는 순간 그 주가가 빠지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물론 아니길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에 징크스가 2010년 1월 달에 공항에서 비행기를 뜨는 순간 유럽발 악재가 나왔는데요. 네네. 저는 근데 일단 개인적으로 주식 방송을 쉬면 제가 주식할 수 있으니까 저는 일단 워런트 풋을 한번 매수를 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너무 지금 악재가 묻혀있는 상태에서 이유 없는 그냥 연준의 버냉키 효과가 연장돼서 주가가 올라서 사실 불안불안 조심조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상승 마감을 시키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래서 9월달 증시 조금 전에 발길에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6개 증권사에서 IBK 투자증권에 대한 내용을 제가 가장 많이 요약 정리를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밑줄을 좀 쫙쫙 그어 가시면서 IBK 증권이 굉장히 냉정하게 좀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을 체크를 많이 해두시고요. 나머지 증권사는 너무 장밋빛 정말 이미 다 반영이 됐고 주가가 이미 많이 하락을 해서 반영이 됐으니까 이제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IB투자증권에서는 9월 달에 안 좋고 10월 달 정도에 조금씩 자리를 잡을 거다라는 굉장히 냉철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9월 달 너무 장밋빛 전망 믿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이 증시 마감했을 때 한 줄도 나오지 않은 악재들이 언제든지 메인으로 차지해서 장을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조심하시는 장을 맞이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주임님께서 좀 우스갯소리로 휴가계를 낼 때 혹은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 정말 주식시장이 너무나 안 좋았고 무슨 일이 빵빵 터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만큼 그것이 키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어제 오늘 계속 좋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정말 커다란 악재, 정말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까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부분을 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강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전수영 연구원께서도 우리가 어제부터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오르곤 있지만 여전히 우려감은 남아있는 부분이고 주의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끌어가고 있는데 연구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이제 한양증권에서도 월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저희 이제 하우스뷰도 사실 이제 다른 증권사 뷰와 이제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뭐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부분들에 대한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타날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의 되돌림을 충분히 만회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형주들의 중심의 그런 거래 전략이 뭐 유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기라던가 이런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위주의 이런 거래 전략이 뭐 바람직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양증권에서 나오긴 했는데요. 저는 조금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을 드리다시피 아직까지는 리스크가 상당 부분 남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지금까지 시장이 끌어올려지는 이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심리에 의한 것이지 이런 것들이 펀더멘털이 해소된 부분이 아니다라는 이런 점들에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증시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했던 요인은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소폭의 뭐 1,000억 원 정도의 매수 규모를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이제 매수 규모를 늘리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도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증시를 막판에 거의 2% 가까운 상승까지 끌어올렸다라는 이런 점들이 하나 눈에 들어오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1,880포인트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1,900 이상을 넘볼 수도 있는 이런 기술적인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요. 우리가 알다시피 8월 달에 차트상으로 여기가 지지선일 라고 얘기했을 때 항상 그 지지선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를 했을 때 최근 시장이 펀더멘털이나 기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투매 물량이 나온다던가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들은 계속해서 고려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가 많이 묻혀있지만 오늘 시장 마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 증시와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어요. 이런 요인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아시아 쪽에서 뉴스들을 살펴보면 일단 일본 쪽에서는 계속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엔화가 계속해서 강세로 가고 있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 새 내각에서는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는 은행 얘기가 나오고 오늘은 지방 정부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방 정부의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도 BOA를 포함해서 은행들에 대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주정부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 자체의 신용 등급과 더블디 무료로 인해서 주정부의 신용 문제 그리고 미국과 그리고 유로존의 금융기관 문제가 어느 정도 묻혀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중국과 함께 이제 터질 경우에 이런 것들이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는 사실 저도 아무리 고민을 해보지만 그 정도를 가늠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점들이 계속해서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9월 달에 어쨌든 어떤 형식이 되든 오바마 연설이든 FOMC든 일단 시간을 벌어놨지 않습니까? 따라서 9월 5일이 됐든 9월 21일이 됐든 어떻게 되든 미국에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점, 그 대책이 시장에 결국엔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지만 또 시장 상황이라는 이 속성이라는 것이 어쨌든 이 상황에 또 대응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뭐 과와 매도가 나온다면은 그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또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시장이 오르면 또 내릴 때도 있고 한다라는 이런 점들은 그나마 이제 투자자들에게 딱 빠지면 또 다시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긍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가 가장 급선무인 장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장은 상당히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연구원님께서 뭐 유럽이나 뭐 중국 쪽의 뭐 금융업계 뭐 전반적인 사항도 점검해 주셨는데 미국 쪽의 경기 지표가 얼마나 개선되는지 이 부분도 물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중국 쪽의 긴축 정책이 어느 정도 이어질 것인지 또 유럽 쪽과의 뭐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 도래하는 부분들 많잖아요. 이런 남유럽 국가들의 그런 재정 위기 문제도 하나하나 다 따져가면서 또 국내 시장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종목별, 업종별 움직임 보겠습니다. 주제 보시죠. 참 희한한 것이 전체 시장 보면 또 뭐 종목에 대한 그런 생각이 좀 달라요. 지수는 좀 변동성이 커지겠고 뭐 좀 더 불안하다 싶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동차도 오늘 올랐어요. 더 갈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특히 자동차 먼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잘 나가고 있어요. 최근 뭐 7거래일 연속해서 현대차, 현대모비스 계속 상승을 켜고 있는데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세요? 연구원님께서 먼저 가주실게요. 네, 일단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한미 FTA 관련된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승국 주임님 며칠 전에 언급을 한번 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그냥 간단한 코멘트만 하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야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이제 처리 과정에 지금 상당히 불투명해진 이런 영향들이 있습니다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좀 진행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 속내를 이제 들여다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얻을 만한 이익들이 좀 큰 이런 면들이 없잖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도 이 FTA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당한 난관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가을 회기 때 이 한미 FTA 구성안을 일단 회기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재정 적자 감축안이라던가 그리고 연방 항공청 예산 문제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좀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한미 FTA가 같은 회기 내에 과연 처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한미 FTA 관련해서 테마를 접근하실 때는 조금 더 이슈가 좀 불거진 다음에 좀 접근하셔도 좀 늦지 않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것에 대한 반등으로 차화정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에서도 경기 부담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라는 그런 판단, 그리고 현대차라던가 기아차의 공장이 계속해서 풀가동이 되고 있고 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수혜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자동차의 계속적인 반등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0% 넘는 이런 반등 흐름들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20만 원이 넘었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는 조금 부담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초에 나왔던 7월달 개인 지출을 확인을 해보면요, 미국의 개인 지출이 상당히 늘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호재로 작용을 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자동차 구매가 늘었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시황을 살펴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자동차 구매가 늘었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부품이 지연이 됐었는데 그 지연이 어느 정도 풀리면서 공급 물량이 풀린 것에 따른 영향으로 미국의 자동차 구매가 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번에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서 국내 자동차의 위상이 상당 부분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아직까지 일본 자동차와 견주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문구라고 판단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자동차 지출이 늘은 것은 상당히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 요인으로 차화정 가운데서도 자동차의 상승폭이 좀 컸다라는 것도 사실 인정할 만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내일 나올 시카고 PMI 그리고 그 다음날 나올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 이런 것들 한번 확인을 하면서 경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IT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경제 지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좀 짧게 거래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입니다. 주임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예, 증권사의 이제 증시 전망을 보니까 자동차, 그러니까 계속 증권사가 지금 2월 달보다 마치기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증권사에서 조심스럽게 일단 밴드를 잘 밝히지 않고 있고요. 종목도 무슨 업종을 얘기하지 종목을 딱 꼬집어서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동차 종목들을 뽑았는데 이게 과연 현대차야, 기아차야 이게 딱 선정한 게 아니라 그냥 자동차 좋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네.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물량 증가와 제품 믹스의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IBK 투자증권에서 기아차를 선정을 해서 딱 종목을 꼬집어 왔는데요. 이유는 3분기는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큰 시기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보다는 뭔가 4분기를 보자라는 관점인데, 자, 발빠르는 그 발길이에서 이미 이제 한미 FTA, 이미 저희가 이제 6월달에 한EU FTA도 한번 해드렸는데 그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요. 이 한미 FTA 같은 경우에는 글쎄 자동차 시장이 미국 시장은 훨씬 유럽보다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한EU FTA보다 한미 FTA가 우리나라 자동차로서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과연 미국이 만약 개방 문호를 크게 열었을 때 자국의 자동차 사업에 대한 위기 의식 때문에 과연 이거를 호락호락하게 좋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한EU 때보다 한미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기대치를 낮추셨습니다.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가장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한미 FTA가 아마 앞으로 9월달 계속 이제 이슈가 될 텐데요. 아마 시간 지나갈수록 너무 자동차에 집중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한미 FTA를 했을 때 잃을 거, 버릴 수 있는 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자동차 하니까 또 떠오르는 것이 보험이네요. 지금 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폭우 때문에 자동차 뭐 침수 피해, 뭐 침수 차량 이렇게 뭐 숱하게 나오니까 보험주들 이제 큰일 났다. 손해보험사들 이제 실적 악화 어떡하냐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오늘 손해보험주 마감된 거 지금 이제 뒤로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히려 실적 부분이 또 좋게 나왔다고, 뭐 나쁘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집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손해보험주, 보험주 뭐 전반적으로 해서 좀 더 이제 그동안 많이 사실 짓눌렸잖아요. 좀 올라갈 가능성 열어놔도 되는 걸까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보험주가 사실 대부분 아마 시청자분들 잘 분석을 해보시면 매월 마지막 주에 보험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상승 쪽으로요. 그 이유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음 달에 이제 두 번째 주에 맞이할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한 해 만에 해서 항상 마지막 월 마지막 주에는 보험주가 그냥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금리에 대한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주를 보시지 말고 보험주 자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그러니까 보험주 업종 자체를 좀 보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증권사가 3분의 1 정도 나야지만 뭐 진실된 증권주의 상승이 보인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보험회사를 한번 다녀봤으면 실질적으로 보험업계에 대해서 알 텐데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뭔가 증권회사보다는 뭔가 펀더멘탈적으로 좀 완화가 되는 거지만 문제는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냥 뭐 금통위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이런 이슈로 부각이 되는 거지.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뭔가 대안주, 금융주에 대한 증권은행 보험 어떤 거 사. 그랬을 땐 보험이 제일 좋아. 이 정도의 대안주의 정도지. 네. 뭔가 지수를 이끌고 선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보험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권은행, 보험 중에서는 가장 점수를 많이 주고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외국인들이 매수를 보일 때 꾸준한 매수를 보이는 종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기관이 입지를 하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보험주입니다. 어떠한 손배율에 대한 이런 손해율에 대한 그런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이 보험주, 금융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해서 보험주는 수급을 잘 체크하시면 손해 보지 않는 종목으로서 한번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보험주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뭐 LIG 손해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시면은 아마 수급 체크를 하시면은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꽤 오래 전부터 한 3, 4월부터 해서 꾸준히 사들이고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업체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두 업체의 실적이 엇갈렸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6%의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반면에 메리츠화재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수준의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월 달이 되면은 일단 7월 달에는 집중호우 영향으로 손해율은 조금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8월 달 되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손해율이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종목별로도 조금씩 차별화가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계속 이제 월말마다 사실 이렇게 실적들이 발표가 되면서 보험주들이 월말에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영향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9월 말에 한 번쯤 체크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8월 시장도 다 지나갔습니다. 9월 전망해봐야죠. 보시죠. 자, 이제 9월에 대한 전략을 좀 짜봐야 될 텐데요. 두 분께서는 8월 하면 뭐 생각나세요? 8월 주식시장 안 좋았던 거. 뭐 정말 쇼크 기록 너무나 많았었잖아요. 저는 생각나는 것이 하루 낙폭이 100포인트? 떨어졌던 거. 그거 생각나고.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 맨날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하향, 일본 신용등급 하향, 정말 안 좋은 얘기들 다 굴려서 나왔던 것이 8월 주식시장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괜히 불안하기도 하고요. 네, 전망 좀 해볼게요. 주임님, 네. 어떻게 볼까요? 글쎄요, 제가 8월 달 지난 다음에 뭐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나냐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여우방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죄송한 게 바로 8월 달입니다. 왜냐하면 7월 달에 증시 전망을 해서 8월 말, 그러니까 7월 말에 8월 달 증시 전망을 하면서 8월 달에 증시 안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과감하게 시청자분들한테 8월 달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자신감 있게. 그 부분이 가장 사실 이 여우방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가장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자, 사실 그동안에 뭐 8월 달에 굉장히 힘든 고비였지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바닥에 한 10년 넘게 있으니까요. 사실 8월 달에 고비는 사실 고비도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의 뭐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또 이 미국에 대한 회복되는 분위기가 네.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개인 시청자분들이 이제 흔들림을 겪을까, 그러게 하면 그런 걱정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주식을 배웠던 고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식을 배웠던 고수가요. 그분은 주식을 배우겠다고 찾아가는 사람들한테 학생이면 자퇴서를 받아오고 직장인이면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네. 주식이라는 걸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주식을 가르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너 친구 버릴 수 있고 정말 연애 안 할 수 있고 정말 직장 다니면 안 할 수 있고 모든 거를 주식에 올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주식시장이 굉장히 만만하지 않은 시장인 만큼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뭐 누가 호가락을 샀대서 산다든가 이런 거는 좀 안 하셔야, 앞으로 좀 지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이 증권 예탁원에 그러니까 묻어 있는 주식이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네. 나는 없겠지라고 하지 마시고요. 한번 그냥 쉬는 동안에 한번 조회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9월 증시 전망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상하게 지금 머니투데이 게시판에 제가 글을 못 올리게 돼 있더라고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네네. 혹시 왜 자료 보내달라 그러는데 이승복 씨 댓글이 안 달세요라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제 팬들 중에서 한 분이 승복의 블로그를 게시판에 좀 올려주시면 게시판에 자료를 좀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의상이 파격적으로 입었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일부러 좀 의도적으로 입은 게 있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증권방송에서 사실 없는 캐릭터죠. 굉장히 고상하고 이렇게 예쁘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뭐 엽기적이고 뭐 나름 섹시하고 하지만 저는 주식시장의 기본을 지키는 모범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나 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면 좀 힘이 되어드리고 싶고요. 가장 무엇보다 옆에 누가 있기를 의지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가사자가 스스로 강한 사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뭐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꼼꼼히 밑줄 져서 정말 공부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문가가 이 종목 좋아요라고 했을 때 좋구나가 아니라 안 좋은 건 또 뭐가 있을까,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키우시면 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한테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개인 투자자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이승복 주인님 또 마지막 시간이라고 정말 멘트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맨 처음엔 저도 이승복 주인님 막 옷 입으시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런데 좀 가깝게 지내고 막 얘기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정말 생각이 굉장히 깊으시고 또 얼마나 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셨나, 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면서 되게 좋아하는 언니, 또 개인적으로는 언니 동생으로 잘 지내고 있어요. 연구원님께서도 9월에 대한 또 시장 전망 해주셔야죠. 어떻게 보고 싶습니까? 이렇게 훈훈한 마무리 하셨는데 제가 여기다 대놓고 또 9월 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과감하게 해주셔야죠. 예,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복 주임님과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처음 방송을 하는 거였는데 정말 많이 배우고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9월 달에도 사실 되게 호락호락한 장은 아닐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계속해서 미국과 유럽 쪽의 이슈들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그 밖에도 일본과 그리고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제도 계속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점이, 이런 펀더멘털이 좋지 않으면은 수급이 받쳐준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장이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지만 이 장기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는 펀더멘탈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근처럼 펀더멘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어디서든지 뇌관이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를 좀 많이 하셔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산업 생산이 나왔는데 산업 생산이 시장의 예상치를 반 정도 깎아먹는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발표될 소비자 물가가 처음으로 5%를 넘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컨센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자 물가가 5%를 넘었을 때는 2007년도에 우리가 기준금리가 5%였을 때 당시에 소비자 물가가 5%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유동성은 상당히 풍부하고 이 소비자 물가를 고려했을 때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에 한국은행에서는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시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상태로 하지만 그냥 놔뒀다가는 말씀 좀 입에 올리기는 사실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무섭긴 한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축은행 문제 2라운드 다시 돌입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가계부채가 뇌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9월 달에 피치와 무디스가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결정할 예정이고요. S&P는 10월 달에 결정 예정인데 이 상반기에 이들이 신평사들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한번 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체크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죠. 저희가 앞으로 하나하나 자세히 나올 때마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전소영 연구원 그리고 SS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한동안 설레게 했을 여전사 이순복 주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